안녕하세요. 강연의 날개입니다. 자, 오늘도 상담이 들어왔어요. 저는 승무원입니다. 일을 하다가 아이를 14개월부터 어린이집에 보냈고요. 너무 어려서 그런지 아이가 떨어질 때 너무너무 불안해하고 괴성을 지르고요. 불안해했어요. 처음에는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아이가 너무너무 나랑 떨어지는 걸 힘들어하는데 그게 너무나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학교를 어떻게 입학을 시켜야 되는지 너무 걱정돼요. 작년에는 병설 유치원에 처음 보냈는데 오줌도 쌌어요. 우리 아이 정말 걱정돼서 제가 자괴감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이 엄마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게 쉽지 않죠. 특히나 지금 이제 아이가 계속 울고 예민해하고 그러면서 성격이 좀 날카롭게 변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엄마가 아마도 죄책감도 느끼고 힘들 겁니다. 이런 데에서 이제 저한테 문의를 주셨어요. 우리가 특히나 여성분들은 육아와 일을 같이 병행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는 문제가 이런 부분이에요. 한번 우리가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분리불안입니다. 그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은 엄마와 떨어진다라는 것, 주 양육자와 나를 돌보는 사람과 떨어져야 된다는 것은 그냥 어떤 불안이 아니라 생사를 가를 만큼 생존에 관련된 불안, 공포로 느껴져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괴성을 지르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스스로 몸을 해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저의 얘기를 조금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임신을 했을 때 가장 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아이를 돌봐주시기로 했던 우리 시어머니가 돌아가셨고 회사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임신 만삭인 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발표를 준비하고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 동료들을 너무 제가 속으로 원망했고 아이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괜찮을까? 잘못 태어나면 어떡하지? 너무나 큰 그 출산이 다가올수록 그런 부분들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이가. 그러면서 너무 잠을 못 자고 예민하고 떨어지는 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더 막 괴로운 거죠, 제가. 그래서 제가 그래도 정말 잘한 선택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저는 이제 심리를 많이 그래도 배우고 경험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철칙을 세웠어요.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늦게 가자입니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어머니들도 막 조기교육 다들 열풍이고 하는데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한테 항상 늦게 가는 거. 그래서 초등학교 다 들어가기 전에 뭐 새돌 네돌 다 한글 떼잖아요.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한글을 안 뗐어요. 본인 스스로가 할 때까지 기다려줬어요. 그래서 퍼져도 목마른 아이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도 불안해하고 예민해하고 그랬는데 딱 우리 아이가 10살 정도 되니까 그 효과가 나타났어요. 이제는 자기가 어느 정도의 그 용량이 차니까 이제는요 자기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엄마와 떨어져도 엄마가 어느 곳에 있다라는 안정감 이런 것들이 이제 10살이 넘어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의 육아 철칙 중에 정말 잘한 것은 남보다 늦게 가자를 선택한 거.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신희진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서 지으신 초등학생 심리백과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정말 저의 그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이론적으로 너무 잘 풀어놓으셔서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책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핵심은 이거예요. 첫 세 돌까지 넉넉 잡아 첫 세 돌까지 인생에 있어서 애착
요거를 놓치면 인생의 정말 큰 부분을 놓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엄마가 승모를 하면서 이렇게 아이를 돌보기가 상당히 힘든데 지금도 사실은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 상담을 주신 분께 2가지 솔루션을 준비했습니다. 무엇이냐? 첫 번째, 저학년 때까지 아기 역할극을 해라 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워킹맘이라면 누구나 그 자책감이 있어요. 더 내가 놀아줬어야 되는데, 더 시간을 많이 들였어야 되는데, 그 괴리감에서 상당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더 상황은 좋아지지 않, 더 잘 아시죠? 이미 지나간 것은 후회하는 것이 더 역효과입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건설적으로 방법을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아직까지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아기 역할극을 많이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임신했을 때 그런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약간의 저 나름대로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아이한테 이불을 이렇게 씌워놓고 제가 막 질문을 했어요. 뭐 하고 놀아? 아기야 그때 태명 있잖아요. 본인이 만들었던 태명. 팔보가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저는 그 어릴 때 제가 시도를 해보니까 헤엄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지금 뭐를 먹고 있어? 물을 먹는데요. 그 아이가 한 3살 정도 됐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경험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거를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혹시 그때 스트레스 받은 거 있으면 지금 다 풀어버려. 혹시 그때 외롭거나 너 막 괴로웠던 거 있으면은 지금 이불 속에서 막 꼭 안아줄게. 그러면서 그 어릴 때로 다시 돌아가서 자꾸 역할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인이 돼서도 그때 역할극을 하면 치료가 된다고 하거든요, 심리학자들이. 근데 아직 저학년이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습니다. 저학년에요, 아기 역할극. 계속 아기 인형 갖다가 이게 너야, 소연아. 너무 예쁘다. 그때 같이 못 있어서 네가 무서웠지? 그러면서 계속 아기 역할극을 해서 그 아이가 그 어릴 때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 상처를 풀어낼 수 있도록 역할극을 해라. 네. 입니다. 자, 그 다음 2번째 솔루션. 사춘기 전까지는 엄마가 베스트 프렌드가 된다. 입니다. 이 사춘기라는 것은요, 이제 우리 아이가 어른이 돼갈 준비를 한다. 정서적으로 뇌가 발달하는 그런 이론적으로도요. 어른이 돼갈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 후에 사춘기가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엄마가 베스트 프렌드가 된다라는 것은 그냥 겉으로 꾸며지면 되겠지만 진심으로 베스트 프렌드가 되기는 어려워. 이제 사회성이라는 게 증가되기 때문에 베스트 프렌드가요, 사춘기 되기 전까지는 되려고 충분히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아이가 그 전까지, 사춘기 전까지 부모와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으면 그 불안과 그 안정감을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다른 곳에서 유한을 받으려고 합니다. 친구, 교우 관계라든지. 근데 좋은 친구면 괜찮지만 또 나쁜 친구들도 사실은 조그마한 어떤 심리적인 위안을 주면 맹목적으로 이렇게 사귀기도 하거든요. 또는 어떤 환상의 세계, 이게 지금 아이들한테는 게임이에요. 그 환상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 위안을 받고 나에게 사랑을 주고 나를 안정감을 주고 그 환상의 세계에 애들이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중독이라는 심리적 안정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어렸을 때 애착관계, 특히나 사춘기 전까지 엄마가 베스트 프렌드가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아이들이 중독에 빠졌다가도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면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이 애착관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춘기까지는 엄마가 정말 신경 써서 베스트 프렌드가 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옆에
우리 신희진의 초등학생 심리백과라는 책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선생님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또는 아직 준비를 조금 하고 계시다면 이 책을 꼭 한번 제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진짜